여러분, 혹시 오늘 아이한테 이런 말 해주지 않으셨나요? 와, 우리 딸 진짜 천재네. 너는 어쩜 이렇게 똑똑하니? 아마 뿌듯하셨을 거예요. 내 아이 기 살려주는 말이고 사랑해서 한 말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도 이 사실을 처음 알고 정말 등골이 서늘했거든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믿고 건넨 그 달콤한 칭찬들이 사실은 우리 아이를 거짓말쟁이 사기꾼으로 프로그래밍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건 제 뇌피셜이 아닙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기념비적인 연구 결과예요. 똑똑하다는 칭찬을 받은 영재. 아이들 10명 중 4명이 자신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점수를 조작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잘못하신 거 없어요. 그저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아이의 뇌성장을 멈추게 하는 그 치명적인 말버릇이 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진짜 상위 0.1%로 만드는 성장의 언어는 도대체 뭐가 다른지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20년 뒤 우리 아이의 성취도. 오늘 이 영상 딱 7분만 끝까지 시청하시면 바뀔 수 있습니다. 자, 도대체 스탠퍼드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교육심리학의 거장 캐롤 드웻 교수팀은 수천 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 퍼즐 실험을 합니다.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아주 쉬운 퍼즐을 풀게 했죠. 그리고 한 그룹 A에게는 와, 정말 똑똑하구나, 지능이 높네 라고 지능을 칭찬해줬고요. 다른 그룹 B에게는 우와, 정말 열심히 노력했구나, 전략이 좋았어 라고 그 과정에 박수를 쳐줬습니다. 진짜 비극은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연구진이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줘요. 얘들아, 이제 진짜 어려운 문제를 풀어볼래? 아니면 아까처럼 쉬운 문제를 풀래? 여러분,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똑똑하다는 말을 들은 아이들 대부분은 쉬운 문제를 선택했습니다. 왜냐고요? 이 아이들의 뇌 속에선 이런 무시무시한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아, 내가 어려운 거 풀다가 틀리면 어떡하지? 그럼 방금 선생님이 말한 천재 타이틀이 취소될 텐데, 엄마 아빠가 실망할 텐데, 그냥 안전하게 쉬운 거 풀어서 계속 똑똑한 척하자. 반면 노력했다는 말을 들은 아이들은 90% 이상이 어려운 문제를 골랐습니다. 틀리는 건 상관없었거든요. 그들에겐 문제를 푸는 과정 자체가 재미였으니까요. 결정타는 마지막에 터졌습니다. 모든 실험이 끝나고 아이들에게 자기 점수를 적어내라고 했더니 똑똑하다는 칭찬을 받은 아이들의 무려 40%가 점수를 부풀려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영재가 아니라는 사실이 들통날까봐 그 공포 때문에 정직함마저 포기해버린 거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니, 그럼 애가 잘했는데 입 꾹 다물고 있으란 거냐? 애 기죽으면 책임질 거냐? 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하지만 칭찬을 멈추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칭찬의 번지수를 고쳐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부모님들 택배 보낼 때 주소 하나만 틀려도 물건이 엉뚱한 데로 가버리잖아요. 칭찬도 똑같습니다. 와, 우리 아들 100점 맞았네. 역시 머리가 좋아. 이건 잘못된 번지수로 보낸 택배예요. 아이의 재능이라는 막다른 길로 칭찬을 보낸 거죠.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우와, 이번에 오답 노트를 진짜 꼼꼼하게 정리하더니 그 방법이 통했네. 끝까지 집중하는 모습이 정말 멋지더라. 들리시나요? 아이의 타고난 머리가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전략과 노력에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요? 이 번지수 하나에 아이의 뇌가 천국과 지옥을 오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 아이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가 아이의 재능만 칭찬하면요, 아이 뇌에는 거대한 비상벨이 하나 설치됩니다. 바로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녀석이죠. 아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실수를 하잖아요. 그럼 이 비상벨이 미친 듯이 울려댑니다. 삐! 너 이거 못 풀면 멍청이 인증이야. 도망쳐. 사이렌 소리가 너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작 문제를 풀어야 할 우리 아이의 생각뇌, 즉 전전두엽이 먹통이 돼버립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뇌를 꽉 채우면서 사고 회로를 끊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미시간 주립대학교의 제이슨 모저 박사가 발견한 사실인데요. 노력을 칭찬받은 아이들의 뇌는 실수를 하는 순간 오히려 화려한 불꽃놀이가 터집니다. 이 불꽃이 왜 좋은 건지 아세요? 불꽃이 팍 하고 터지는 그 짧은 찰나에 뇌세포 사이에 새로운 고속도로가 뚫리거든요.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죠. 실수를 위협이 아니라 내가 똑똑해질 정보라고 인식하는 순간 아이의 지능은 실시간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이는 지금 어떤 뇌를 가지고 있나요? 매 순간 비상벨이 울려 얼어붙어 있나요? 아니면 매일 실수를 즐기며 뇌의 고속도로를 뚫고 있나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뇌가 굳어버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요. 아이가 부모 앞에서 납작 엎드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착하다,
눈치 빠르다 라고 칭찬했던 그 모습에 소름 돋는 진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애는 눈치가 빨라서 사회생활 하나는 끝내주게 잘할 거야 라며 안심하셨나요? 만약 아이가 유독 엄마 표정을 살피거나 자기 기분보다 부모의 기분을 맞추려 한다면 그건 배려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공포 반응일 확률이 높습니다. 심리학에선 이걸 착한 아이 증후군이 아니라 납작 엎드리기라고 부릅니다. 맹수 앞에서 죽은 척하는 동물들처럼 부모의 실망이나 화를 피하려고 자기 본능을 아예 죽여버린 상태죠. 특히 너는 잠재력이 커, 너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말들. 이거 아이들에겐 거대한 심리적 부채입니다. 갚아도 갚아도 끝이 없는 빚이죠.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이런 압박 속에 자란 영재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의 인정 없이는 자기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인정 중독에 빠질 위험이 치명적으로 높습니다. 여러분, 아이는 부모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버드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딱 하나예요. 바로 마테오링. 네가 무엇을 해내서가 아니라 너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확신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럼 당장 오늘부터 냉장고에 붙여놓고 써야 할 마법의 문장 하나 알려드릴게요. 똑똑하네, 최고야 라는 말 싹 지우시고요. 딱 이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지금 이 문장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뭔가 해냈을 때, 혹은 실패했을 때도 물어봐 주세요. 아이의 머리가 아니라 아이의 생각과 과정을 궁금해하는 이 질문 하나가 굳어있던 아이의 뇌를 다시 불꽃놀이처럼 춤추게 만들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들께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혹시 내가 그동안 우리 아이 망치고 있었나 하고 자책하고 계신가요? 그러지 마세요. 그 말들은 부모님이 아이를 너무나 사랑해서 더 잘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제 방법만 살짝 바꾸면 됩니다. 아이의 재능이 아니라 아이가 오늘 흘린 땀방울과 엉뚱한 상상을 응원해주세요. 부모가 결과라는 잣대를 내려놓는 순간 아이의 진짜 영재성이 기지개를 켜고 살아날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아이에게 건넸던 가장 예쁜 칭찬 한마디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